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 즉, 이력 관리에 대한 겁니다. 특히 선분 관리라는 전략에 주목해 볼 건데요. 데이터 변경 이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또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기술 노트들이에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은 시스템에서 좀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함정들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더 나아가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인덱스 설계까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의 어떤 핵심 원칙들, 이거 좀 파악하시고 실제 업무에도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선분 관리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시작이랑 끝이 있는 기간 데이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하나의 단위, 하나의 선으로 보고 다루는 방식이에요. 특정 시점의 데이터, 그러니까 점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유효한 전체 기간, 선으로 관리하는 거죠. 아,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본다.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한번 볼까요? 이력 데이터에서 종료 시점을 아직 모를 때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한 상태. 이걸 널 값으로 많이들 넣으시는데 이게 성능에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제일 흔한 실수 중 하나죠. 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음,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값이랑 크다, 작다, 같다, 이런 비교 연산 자체가 안 돼요. 아, 비교가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시점 x가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있는지 찾아보는 쿼리, x between 시작일 and 종료일 같은 거요. 이걸 쓰면 종료일이 널인 데이터는 그냥 검색 결과에서 빠져버려요. 꼭 찾아야 하는데 빠진다고요. 네, 아니면 뭐 nvl, 종료일, 아주 큰 값,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써야 하는데 네네. 이러면 또 인덱스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져요. 결국 쿼리가 느려지는 거죠. 아, 함수 때문에 인덱스를 못하는 문제. 그렇군요. 그럼 아직 안 끝난 거 현재 진행 중 상태는 어떻게 표현해야 이게 제일 좋을까요? 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종료점을 널 대신해요.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일 먼 미래의 값. 아주 먼 미래요? 네, 예를 들어 날짜 데이터면 9999년 12월 31일 같은 거요. 이런 거 이제 사실상의 무한대 값으로 미리 넣어두는 거예요. 아하, 그냥 아주 큰 값으로 딱 박아두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모든 이력 데이터가 그냥 일반적인 비교 연산이 가능해지고요. 인덱스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나중에 진짜로 종료일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그 값으로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팁을 만들 때 아예 이 값을 기본값, 디폴트로 설정해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확실히 뭘보다는 훨씬 명확하고 좋네요. 종료점 차리만 바꿔도 검색이 일단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성능을 더 끌어올리려면 인덱스 설계가 또 중요해지겠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정 시점 X를 포함하는 이력, 그러니까 X between 시작일 and 종료일 이 조건을 빨리 찾아야 할 때요. 인덱스를 시작일 종료일 순서로 만드는 거랑 종료일 시작일 순서로 만드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인덱스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보여요. 시작일, 종료일 인덱스를 쓰면요. 데이터베이스는 먼저 시작일 이꼴 X, 이걸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요. 시작일 기준으로 먼저 찾는다. 네. 근데 만약 X가 좀 최근 시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오래된 과거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현재 유효한 데이터까지 엄청 넓은 범위를 일단 다 읽어야 해요. 아, 불필요하게 많이 읽네요. 그렇죠. 그렇게 넓게 읽어온 다음에야 두 번째 조건인 종료일 이꼴 X, 이걸로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이터를 잔뜩 읽고 버리는 셈이에요. 확실히 비효율적이네요. 그럼 반대로 종료일 시작일 순서는요? 자, 종료일 시작일 인덱스는요. 반대로 종료일 이꼴 X 조건으로 먼저 접근해요. 종료일 기준으로 먼저.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 시점 이후에 종료되었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데이터들, 즉 상대적으로 최신 데이터들 위주로 범위를 확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적은 데이터만 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범위를 좁힌 다음에 시작일 이꼴 X 조건으로 최종 필터링을 하는 거죠. 특히 최근 이력을 자주 조회하는 시스템이라면 읽어야 할 데이터 양이 정말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종료일을 인덱스 앞에 두는 게 성능이 유리합니다. 와, 인덱스 컬럼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접근하는 데이터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신기하네요. 이런 선분 관리 개념이 실제로 좀 큰 효과를 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통신사 전화번호 관리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아, 네네. 그거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예전 방식은요,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 하나하나를 그냥 개별 데이터, 그러니까 점으로 관리했어요. 네, 번호 하나하나.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리점에서 연속된 빈번호 50개 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오면요, 시스템이 빈번호를 순서대로 하나씩 찾아요. 찾으면서 동시에 다른 요청이 들어오지 못하게 잠그고 확인하고. 아, 잠그고 확인하고. 네.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딱 사용 중인 번호를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점색해야 했어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이런 요청이 막 들어오면 서로 잠그려고 하다가 락 경합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막 느려지거나 심지어 멈춰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걸 선분 관리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 123국 0000번부터 099번까지 이 1000개 구간은 현재 미사용 상태다. 이런 식으로 연속된 빈번호 구간 자체를 하나의 선분 데이터로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아, 구간 통째로요? 네. 그럼 이제 50개 요청이 오면 그냥 길이가 50 이상인 미사용 선분 데이터를 하나 딱 찾아요. 그리고 그 선분에서 50개를 할당해주고 선분 정보만 업데이트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작점을 바꾸거나 길이를 줄이거나 아니면 선분을 2개로 나누거나요. 와, 훨씬 빠르고 간단해졌네요. 락 문제도 확 줄겠고요. 네,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지고 동시성 문제도 거의 해결됐죠. 데이터를 점이 아니라 선분으로 보니까 문제가 훨씬 명쾌하게 풀린 경우죠.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이력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들 간에 기간이 겹치는 데이터를 찾는 것도 가능해져요. 이걸 선분 조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선분 조인이요? 기간이 겹치는 걸 찾는? 또 근무지 변경 이력 테이블도 선분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보죠. 네, 직급 이력, 근무지 이력, 둘 다 시작일 종료일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직급으로 특정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찾고 싶다거나 혹은 그 기간 동안의 성과를 계산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충분히 있을 법한데요. 꽤 복잡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단순 등호 조인만으로는 이런 걸 SQL로 깔끔하게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하지만 각 이력을 선분으로 보고 두 선분이 시간적으로 겹치는 구간을 기준으로 조인하는 선분 조인을 사용하면 이게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겹치는 구간을 찾는 조인이라 어떻게 하는 거죠? 간단히 원리만 말씀드리면 두 선분의 시작일 중에서는 더 낮은 날짜를 고르고요. 종료일 중에서는 더 이전 날짜를 고르면 돼요. 그게 바로 두 선분이 정확히 겹치는 기간이 되거든요. 아하, MAX 시작일 하고 MINT 종료일. 이런 식으로요. 네,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면 특정 기간에 특정 직급이면서 동시에 특정 부서였던 이력을 정확히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선분 관리가 단순히 개별 이력 조회뿐만 아니라 이런 복잡한 분석까지 가능하게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데이터의 시간,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쌓아두는 게 정보가 아니네요. 종료점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전략까지 정말 세심하게 설계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특히 데이터를 점이 아닌 선분이라는 관점으로 바꿔보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선분 기반의 사고방식은 사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상태가 계속 변하는 재고 관리라든지 자원 이약 시스템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문제를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겠네요. 오늘 나눈 이런 관점들이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다루시는 방식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업무 속에서 점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문제를 선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어떨까요? 뭔가 새로운 해결책이 보일지도 모릅니다.